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C 초대석 반갑습니다의 송호성입니다. 이 농업과 농산물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유통입니다. 이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를 제대로 잘 이어주는 유통 분야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이 농산물 유통을 화두로 30여 년간을 고민하고 또 공부해온 사람이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농협전북지역본부를 이끌고 있죠. 김창수 본부장인데요. 오늘 전주 MBC 초대석 반갑습니다에서는 김창수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유통의 달인.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과찬입니다. 이번에 지난 11일이죠. 아주 예. 큰 상을 타셨더라고요. 예, 예. 그 상, 이름이 2014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 예. 소비자 경영 부문에서 예. 대상을 타신 건데 이 상이 어떤 상이고 어떻게 해서 또 이 상을 타게 되셨는지 설명해 주시죠. 한국소비자협회에서 뽑는 예. 상인데요. 예, 특정 브랜드에 대한 품질 관리라든가 홍보가 잘 됐다 해서 주는 건데 네. 전라북도 농협에서는 도 차원에서 이제 도 단위 예담채라는 브랜드, 농산물 예담채. 브랜드. 예. 네, 그 인기 좋잖아요, 예담채. 예, 그렇습니다. 광역 브랜드라고 하던데요. 예. 실제 농산물 브랜드 하면은 읍면 단위부터 조그만 브랜드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예. 근데 시장 경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 단위 브랜드를 한 4년 전에 만들었는데 이제 좀 자리가 잡히는 것 같고 네. 소비자들한테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네, 제일 네. 중심이 품질 관리가 과제인데 전라북도는 품질 관리가 타도에 비해서 비교적 잘 되고 있고 네. 그게 상을 받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아하. 생각이 듭니다. 예. 전에도 받은 적이 있었나요? 예담채로는 다른 상은 안 받았고 예. 이 상을 받았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 소비자 경영 부문 대상인데 예. 전라북도 농협본부에서 그 상을 받은 적은 없죠. 예, 이번이 그렇습니다. 처음이죠. 예. 그러니까 농협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기뻐하셨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부장님이 상을 타게 됐을 때에 예. 어떤 느낌이 드시던가요? 생각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아, 그래요? 그런 상을 받으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예. 연락이 오길래 이걸 우리가 받을 수가 있나 했는데 아하, 네. 아직도 잘 실감이 안 나요. 아, 그래요? 예. 그런 만큼 더 큰 기쁨이 주어졌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예.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못하게 됐으면 속상했을 텐데 예. 기대하는 상을 탔습니다. 예. 그러니까 농협본부의 저력을 보여주게 된 계기가 됐었을 것 같은데요. 한 30년 근무하셨다고요, 예, 농협에서? 그렇습니다. 31년. 31년. 예. 예. 자, 농협에는 이제 금융이 있고 또 유통이 있잖아요. 예. 근데 본부장님 보니까 유통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입사했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노력을 기울여 오셨더라고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제가 84년도에 입사했는데요. 예. 그때도 농협은 돈 되는 금융만 하고 농산물 팔아주는 유통은 소홀히 한다라는 말이 그때도 회자가 됐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배운 것도 있고 이걸 내가 한번 해보면 자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이제 농산물 유통을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임실군집의 초임 발령. 처음에는 임실군집에서 예, 일을 예. 했었고요. 예. 그때 백도 없고 예. 아는 사람도 없고 예. 할 수 있는 방법은 본부 인사부장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나 유통 쪽에서 일을 하고 싶다. 본부의 유통 관련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좀 해달라. 제 꿈은 이거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게 반영될 줄은 몰랐는데 운 좋게 그게 반영이 됐고 그 다음부터는 30년 동안 유통 일만 했습니다. 예. 이제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서울 인사부장한테 이렇게 편지를 쓴다라고 좀 맹랑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맹랑하기보다도 자기 꿈을 그래도 순수하게 글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는 그런 그 꿈을 받아준 그 직장에서 그런지 더 애정이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주장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입사 초기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 하기 힘든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받아들여졌고 다행히 그쪽 유통 쪽에서 쭉 일을 해 오셨군요. 지금까지. 그 고향이 김제. 그 만경의 들녘에서 성장을 하셨더군요. 그 시골에서 자랐었기 때문에 농협에서 일하시면서 많은 좀 영향도 받고
또 더 잘할 수 있었던 여건이 주어지고 그러지는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떠셨나요? 예. 저는 누굴 만나든 경상도 사람들 만나든 강원도 사람 만나든 예. 고향을 물으면은 저는 김제까지 얘기 안 하고 김제만경이라고 꼭 얘기합니다. 김제만경. 김제만경이라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또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예. 하는 얘기가 잘 살았겠다. 그럼요. 먹는 거 걱정 안 했겠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가난했고요. 가난했고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예. 누이 둘하고 어머니하고 넷이 살아서 잘 살지도 못했고 초등학교 때 성적표 보면은 항상 나오는 게 온순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 네. 온순하게 자랐던 것 같아요. 온순하게 자라고 그 대신 이제 혼자 내버려 두니까 혼자 놀기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창의력 같은 것도 있고 감성도 비교적 어찌됐건 촌놈이 저희 농협 직원이 한 7,000명 되는데 전라북도가 네. 전라북도에만 예, 7,000명이요. 예. 네. 거기 수장으로서 본부장까지 했다라는 것은 대단한 출세고 대단히 출세한 거죠. 예, 예. 그 이제 어렸을 때 김제만경에서 자랐고 또 뭐 여유 있게 자란 형편은 아니었고 예. 고생하면서 지내왔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형편도 잘 아시지만 역시나 지금의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예. 그런 분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농촌의 현재 문제점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인웅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예. 60년대까지만 해도 한 농촌 인구가 한 70% 가까이 됐는데 지금은 전라북도 187만 인구 중에 26만 명이니까 한 13% 예.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농도라고 하지만 13%밖에 안 되네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지금도 이제 계속 인웅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이제 WTO에 대한 걱정도 많이 있고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은 농촌에 충분히 희망이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농산물 유통 일을 쭉 했는데요. 예. 유통이라는 게 어찌 보면은 시장 보다 구체적이게 얘기하면 소비자 네. 소비자 트렌드에 맞춰서 산지에서 대응하는 거거든요. 근데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바뀌는데 산지는 대응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네. 농업 농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보수적이고 농산일이라는 게 1년에 한 번씩밖에 못 짓는 거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수박을 한 예로 들면은요. 수박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수박 큰 거 한 덩이 사가지고 가족, 이웃 친척까지 불러가지고 잘라가지고 나눠 먹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박이 큰 게 좋았어요, 옛날에. 네. 근데 갈수록 핵가족화되고 나눠 먹는 것보다도 가족끼리 먹는 분위기로 지금 바뀌면서 수박 크기가 줄어들잖아요. 네. 옛날처럼 10kg 넘는 거 그거 반쪽 잘라가지고 냉장고 집어넣으면 냉장고 다 차지해서 주부들이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럼 그걸 줄여야 되는데 지금 실제 수박이 10kg가 한 7kg대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그 줄이는 게 간단치가 않아요. 어허. 예를 들면 7kg대로 줄여도 맛이 있는 수박의 품종이 들어가야 되고 네. 그리고 적은 걸 생산하려면 과의 크기를 그러니까 모를 심을 때 정식거리를 줄여야 됩니다. 아, 네. 네. 그러면은 종제는 30cm 띄웠던 것을 줄여야 되고 네. 그럼 거기에 맞게끔 튜브라든가 각종 재배 방법이 따라야 되는데 그거 한꺼번에 바꾸기가 쉽지가 않고 또 올해 실패하면은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내년에 농사를 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농촌이 시장의 환경에 맞춰서 농업을 바꿔나간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이 결국 교육.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농가를 조직을 만들고 조직원들끼리 합의하는 예. 그런 과정을 저는 유통을 하면서 계속 했는데 예. 어렵지만은 어찌됐건 시장에 맞춰서 산지가 쭉 변해가고 예. 문제가 있지만은 또 해결하는 네. 그런 게 어떤 농업이고 농산물 유통이 아닌가 예, 그런 예.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가운데 또 한중 FTA 타결됐고요. 예. 또 쌀 시장 개방도 예, 이제 예. 예.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고. 예. 그 농민들이 굉장히 예. 걱정도 많이 하고 염려도 많이 하겠어요. 예. 이제 한중 FTA가 지금 며칠 전에 타결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는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한칠레 FTA가 2002년도에 타결이 됐는데요. 그때 한칠레 FTA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과수산업 특히 포도 그리고 사과 이건 전멸할 것이다 하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로부터 지금 12년이 지났는데 포도나
사과 면적이 줄질 않았어요. 네, 네, 네. 저희 전라북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장수 가면은 어디 가나 사과천지고요. 네. 남원의 지리산 주변에 가면은 왼통 포도밭입니다. 덕유산 밑에 무주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시장 환경이 어렵다 하지만 정책을 잘 세우고 농가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서로들 고뇌하고 찾으면은 오히려 이 위기가 기회화될 수 있는 경우가 참 많다고 생각하고 예. 한중 FTA를 다른 말로 보면은 중국의 13억이라는 게 또 하나의 시장이 열렸다고 생각을 하면은 예, 예. 농업은 또 다른 비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위기는 기회다. 예. 우리 농촌도 예. 예, FTA를 통해서 살 길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된다. 예. 뭐 이런 예.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자, 뭐 일단은 우리 농민들이 적극적인 마음 자세 가지고 예, 또 FTA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뭐 그런 역할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 농협이나 유관 그 기관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해야 될 텐데요. 예, 현재 그 농민들이 안고 있는 문제, 또 농촌이 풀어야 될 숙제 이런 건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농업이 됐건 어떤 산업이 됐건 몇십 년 동안 우리 잘 살기 위한 예.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이냐의 고민이 결국 소득 높이는 거에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 농촌에 보면은요, 농사를 업으로 해서 사는 사람이 실제 내용에 들어가면 많지가 않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총 소득 중에 농업이 차지하는 게 농업 이외의 소득보다 많은 농가가 한 30%밖에 안 돼요. 아, 예. 농가에 계신 분들이 겸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겸업을 하고 예. 자식들이 보내준 용돈이라든가 네. 도시에 세 내줘서 그 세를 받는다라든가 아니면은 틈틈이 도시 나가서 다른 일을 한다거나 그런 소득이 오히려 더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전업농 이외에 그 고령농이라든가 은퇴농, 부녀농 또 요즘에 이제 귀농 하는 농가들이 실제 농촌의 한 70%를 차지합니다. 네, 네. 근데 우리는 이제 모든 게 이제 농업 정책, 농업 경쟁력 강화 정책으로 했잖아요. 그 농업 경쟁력 강화는 30% 미만의 전업농에 관한 문제고 70%의 농가들이 어떻게 하면 농촌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냐가 과제인데 네. 소위 우리도 이제 부녀농 대책, 고령농 대책, 은퇴농 대책이 농촌에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농협도 농업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농촌협동조합으로서 농협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네. 오히려 그래서 농업협동조합의 문제보다도 농촌협동조합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지금 그게 가장 중요한 화두고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6차 산업, 노칼푸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자연스럽게 넘어가지만 조금 더 우리 시각도 농촌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 것이냐. 그게 소득 증대보다도 다른 차원의 농촌. 여유, 배려, 즐거움을 함께 할 수 있는 농촌으로 어떻게 탈바꿈할 것이냐. 네, 네. 그게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전업농은 얼마 안 된다는 거죠. 예. 예. 그 농촌의 현실에 대한 파악, 연구 이런 것이 예. 먼저 이제 선행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예. 예. 자, 그리고 농촌에 계신 분들이 농산물 생산하시면서 이거 제값을 제대로 못 받는다. 뭐 예.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신다면서요. 예. 제값 좀 받게 해 주십시오. 한다는데요. 예. 농협이 그 역할을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받는 게 뭔지 고민이 좀 있었어요, 저는. 그 실제 제가 받는 방법으로 얘기하는 것이 직거래를 얘기하고 예. 좋은 거래처 찾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거래처에서 좋은 값에 산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 거래처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지속적으로 계속 비싼 값에 사줄 거래처는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경쟁 우위에 쓴다라는 것은 달리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이 힘 모으는 것. 즉, 보다 많은 농민들이 품목별로 하나로 모이고, 하나의 브랜드로 모이고, 모여서 품질을 통일하고, 그리고 연중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생산비를 절감하고, 예. 그게 경쟁력이지 않습니까? 그걸 갖춰놓으면은 거래소는 산지한테 손을 잡자고 내밀게끔 돼 있습니다. 예. 예. 그게 교섭력이거든요. 네, 교섭의 우위에 있으면 때로는 독점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면 가격을 더 높게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예전에 우리 농촌에 어떤 공동체 문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같이 생산하기도 하고 같이 나눠 먹기도 예, 하고, 예. 네 것 내 것 없이 그렇게 살던 그 문화하고 좀 연계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옛부터 우리 농촌에는 두레라는 그 일을 할 때 같이 공동으로 모든 작업을 했었고 예. 또 위계 질서가 분명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나눠 먹는 거였고 저는 행복 얘기를 잠깐 하자면 그 가난하지만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부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행복지수 가장 높잖아요. 행복지수가 높다고 하는데 부탄 같은 경우에는 그 행복부 장관이 있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국민 행복부 장관이 있다 그러는데 네. 우리 지역에도 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지역 행복과라는 데가 있는 걸 봤어요. 그 행복과장이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아, 네. 다른 지자체에서요? 예. 네. 아니, 전라북도 내에 모 군에서. 아, 그래요? 순창에서. 아, 그렇습니까? 예, 행복과라는 거. 행복과. 예. 개념을 어떻게 하면 이제 행복하게 할 것이냐 하는 쪽에 화두가 모이는 것 같아요. 저는 행복이라는 건 결국 서로 모여서 어우러지고 나누고 배려하고 참고 희생하면서 공동의 가치로 향해 나가는 것. 그게 농업 농촌에서는 마을 구조지 않습니까? 네. 가장 어울리고 어찌 보면은 국민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는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농업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공동체 문화가 살아나는 것도 이제 필요하지만 요즘은 농업이 6차 산업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예. 역시 뭐 6차 산업으로서의 농업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시겠죠. 예. 네. 농협에서는 어떻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지요? 6차 산업이라는 게 이제 얼핏 와닿기가 조금 어려운데 결국 지역 내 농산물을 지역 내 소비하고 지역의 자원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 볼거리가 있고요. 경관, 먹거리가 있고 쉴거리가 있고요. 그다음 체험거리가 있고 살거리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힐링하고 또 향수가 있고요. 그러한 아까 말씀드린 농업과 농촌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농촌이 갖고 있는 참 좋은 자원들을 마케팅하자라는 것이 지금 6차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로컬푸드라고 표현도 하고요. 일본에서는 이제 지산지소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지산지소는 지역의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자 그런 건데 저희 농협에서는 80년대 말에 신토불이라는 운동을 한 적이 있어요. 일본의 학자들이 한국의 신토부리가 정말 멋있는 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산지소는 지역 내 농산물을 지역 내 소비하자라는 건데 신토부리는 몸과 땅이 둘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훨씬 더 철학적이고 저는 그게 어찌 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6차 산업의 미래기도 하고 신토부리 운동을 저는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거리들은 앞으로 농촌이 굉장히 많이 있고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농협에 계속 계실 수는 없는 거니까 언젠가 은퇴하시지 않겠습니까? 혹시 농촌에 내려가서 사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는 농사는 습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몸에 습관돼야지. 그 허리 안 구부러지는 사람이 갑자기 허리 구부리면서 일한다라는 거 그 쉽지 않은 거고 농업도 그래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귀농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귀농할 때 일종 교육을 받고 충분히 연습을 하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농사 지려면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아무나 짓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농사는 아무나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농사 지을 용기는 없고요. 다만 여태까지 해왔던 농민들을 모으고 하는 그런 일에 대한 조언 내지는 비전 이런 걸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일은 계속 좀 하고 싶어요. 아, 그러면 귀촌을 하셔야 되겠네요? 농촌에 좀 계셔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귀농은 안 되고 귀촌은 뭐 하실 수 있겠다. 자, 한 30년 농협에서 일해 오셨는데 가장 보람된 순간을 이렇게 회고해서 생각해 본다면 어떤 걸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특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봉급쟁이거든요. 저는 봉급쟁이가
일을 잘하든 보다도 꼬박꼬박 봉급 나오는 게 봉급쟁이인데 농협 다니면서 봉급쟁이지만 제가 하는 일이 봉사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약자인 농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고 농민들한테 힘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 공무원보다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 자체가 저는 보람이라고 생각하고요. 꼭 내놓으라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브랜드를 예담채가 됐건 지금 시군 단위로 전라북도 남원에 이제 춘향여인이라든가 지평선, 그 다음에 이제 단풍미인, 황투백이 여러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중앙단이 있을 때도 K메론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햇살이라든가 이런 힘 모으고 브랜드 작업을 저는 계속 했어요. 앞으로도 그런 거 할 생각이고요. 네. 앞으로도 그런 일이 기회가 되면 할 생각인데, 그러니까 영속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게 네. 시장 환경이 이제 앞으로 외국의 이제 농산물들이 또 브랜드하고 싸워야 될 텐데. 예, 그렇죠. 그런 영속적인 일을 해왔고 앞으로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 개인적인 것은 보람일 것 같아요. 네. 예. 예, 우리 전북 농업 발전을 위해서 농협본부장으로서 그동안 열심히 일해 오셨고 앞으로도 기회가 닿는 대로 힘이 닿는 대로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